스토리토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죽으로 자리잡은 사법부의 전횡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력의 죽으라는 말은 언론이나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을 비난할 때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정권 하에서 권력기관이 주구하는 항상 있어 온 것도 사실이지요.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나 기승을 부리던 주구 노릇은 윤 정권 들어서 색채가 뚜렷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동훈과 이원석이 쌍으로 버티며 친 이재명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와서 그런지 이재명이나 그 일당들이 부정부패 수사가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이르고 급기야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래도 사법부는 자신들이 소명을 지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은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사법부 적폐청산으로 상당수 유능한 법관이 자리를 떠나고 김명수가 내리꽂은 무능한 자들이 사법부의 책임자 자리에 오르면서 권력의 개는 사법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에는 야당 대표라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론을 도입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이론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판결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증한 자는 유죄, 교사한 자는 무죄라는 해괴한 판결을 무도하게 내렸습니다. 법보기 부끄러운 판결을 내려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서 뻔뻔스럽게 판사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판결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얼핏 보면 송영길은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되어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눈속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돈봉투 관련해서는 받은 사람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주라고 지시한 자는 증거도 다 있는데 무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도 안 찹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증거를 하급법원에서 배척한 겁니다. 좌빨 판사들이 봐주기는 도를 지나쳐 이제는 대법원도 우습게 보나 봅니다. 이러니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김명수의 어두운 그림자는 정권까지 이어져 지금의 좌편향 사법부의 고착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정물에 휩쓸리면 맑은 물을 만들기가 참 힘이 듭니다. 대법원장은 교체되었지만 법원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좌파 카르텔을 일시에 척결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난 1월 19일 새벽 수많은 지지군중들이 반대 시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좌파 판사들이 속을 알려진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단 15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짧디 짧은 사유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며 두 딸은 미국 유학 보내놓고 반미 활동하는 강남 좌파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쪽팔려서 그렇게 단순하게 구속 사유를 표기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순 후회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수구 좌골 판사들입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의 너희들 다 짜고 치고 있구나 하는 이제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수만 명이 몰려든 법원 앞의 분노에 찬 국민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만행으로 벌어진 다음날 새벽의 법원 무단 침입만 큰일인가 봅니다. 최대한 엄벌에 처하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때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사물을 그리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만 보는 자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계엄으로 한 번은 뒤집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질비한 국회의 폐악질과 최소한의 자긍심도 법 지식도 없이 진영의 이익으로만 재판하는 사법부 등 개혁해야 할 적폐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들은 이미 이분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미 이틀 전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서 구속영장 기각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관할 규정 위반으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무효와 경찰력을 대량 동원한 불법적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공수처가 판사 맛집을 찾아다녀도 상관이 없고 인신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짜 공문서를 제시하고 경찰력을 대량 동원 위력을 과시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네요.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만 제정신인가요? 체포적부심의 재판부 배정도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10대 중반의 약관 판사 1인에게 대통령 구속이라는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서는 지난 2번의 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를 자행한 좌편향 판사들이 부담을 살짝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관례에 따라 주말 당직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재판 관할지 같은 지켜야 할 중요한 관례는 뻔뻔스럽게 어기고 안 지켜도 될 오히려 지키지 않아야 할 관례는 자신들 편의에 따라 지킨다는 법꾸라지들이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17일 중 다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스스로 기소권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결국 10일 이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중앙지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입니까?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결국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만들어낸 불합리이고 순인 관할지법이 중앙지법으로 바뀐다 해서 우리가 김명수 이래로 골마버린 저들 사법부 좌편향 집단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막중한 일을 편법, 탈법, 위법으로 추진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에 더하여 우리는 시국사건의 재판부 배정 또한 자유우파에게 공정하다고 여기지지 않는 사례를 이미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랜덤식으로 배정하는 재판부 배정이 과연 손을 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 한 사람의 손끝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법부는 무엇으로 국민에게 공정성을 담보하나요? 선관위처럼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면 공정한 것이라고 윽박지를 건가요? 이 정도로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온몸에 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공산 반국가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헌재의 심리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1차적 목표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헌재가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아는데도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상대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 사심이 없다고 강변하기라도 해보시지요. 차마 양심에 찔려서 그런 말은 못하는 건가요? 이른바 피의자의 방어권 운운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의 재판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졸속 재판 진행을 획책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재, 언론 등 반국가 세력 카르텔임이 자명합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여러 같은 민심이나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헌재의 임무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찬탈한 다음 이 땅에서 언론 자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받들기만을 원한다면 그에 찬동하는 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겠지만 여태까지 종북 주사파들이 누리던 그야말로 꼴리는 대로의 언론 자유는 없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획일화된 체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언론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외에 몇 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조용히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는 반론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많으면 귀찮은 일만 생길 따름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가짜든 진실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주입시키면 되는데 굳이 수많은 매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기다리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기생하던 수많은 자유언론 참칭자들에게 실직의 칼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해 둡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위 과정에서의 흥분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이미 짬짬이인 것입니다. 이번 서부지법의 새벽 불상사에 대해 경찰이 전에 없이 강력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 담장을 부수고 폭행할 때는 정권이 눈치만 보았죠. 뒤에서 경찰을 움직이는 세력이 어디인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연행된 젊은 층을 포함한 애국 세력에 대한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폭력은 언제 어느 때에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에 대응하는 경찰의 태도는 이 역시 내로남불이라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조기 법률 지원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우린 자칫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하에 경찰이 모든 사법권을 독점하는 엄혹한 경찰 독재 시대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